시정 조성자 영상 올리고 나서 여러 댓글이 있었는데요. 국민청원을 이제 다시 시작하자라는 질문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링크를 주셔가지고 제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매도 폐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라고 지금 청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3월 13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감이 4월 10일이고 이전에 시장 조성자라는 이름으로 들어갔을 때는 참여 인원이 달랑 4명이었습니다. 4명밖에 안 됐는데 이거는 이름이 이제 공매도 폐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네이밍이 중요하죠. 제가 유튜브를 할 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 워딩을 쓰면은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할 수가 있죠. 그 내용을 보면은 여기 내용이 시정 조성자라는 양의 탈을 쓴 공매도를 더 이상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썼습니다. 만약에 청원에 또 저번처럼 시장 조성자라는 말을 썼다면은 아마 대부분 투자자들은 뭐 나랑 상관없겠구나 생각하고서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공매도 폐지라고 제목을 달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이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추가로 다른 분들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죠. 이런 제목을 달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내용은 이제 양도소득세 부분도 같이 이제 청원이 들어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폐지랑 양도소득세를 좀 완화하자라는 내용에 제가 링크를 달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3월 13일이니까 진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주식도 그렇고 장 초반에 거래량이 상당히 중요하죠. 거래량이 처음에 받쳐주지 않으면은 그 추세를 계속 타기는 힘듭니다. 시작한 지 이제 얼마 안 된 청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조성자 관련해서 보니까 거래량이 많이 있으면은 사실 유동성 공급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종목들은 보통 그런데 이제 선물 옵션 부분에서는 유동성이 이제 받쳐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내일 올라갈 영상에 주식 선물에 대한 걸 올렸는데요. 개별 주식 선물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은 아실 수 있는데 6개사와 주식 옵션 특화 시장 조성자 계약 체결해서 유동성 공급자는 주식 선물에 그리고 옵션 부분에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은 신규 시장 조성자, 이게 기사가 2019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이죠. 2019년 12월이니까 한 4달 정도, 3달 정도 된 기사입니다. 얼마 안 됐죠. 보면은 상품이 선물이 158개, 옵션이 36개입니다. 이번에 새로 신규 시장 조성자를 만드는데 그게 지금 시장 지수를 뺀 이 제외한 상품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선물이랑 다 옵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조성자는 주식 옵션에서 대비 약 2배 수준의 촘촘한 의무 스프레드를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가창을 꽉꽉 채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호가를 상시 적정 가격으로 유지해주고 괴리율이 안 생기게, 그 현물은 여기서 거래되고 있는데 이렇게 여기서 거래되고 있는데 얘 혼자 여기서 거래되면 안 되죠. 이걸 맞춰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당겨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거래 비용도 감소한다. 스프레드가 크면은 거래 비용이 있죠. 내가 매수를 더 낮은 가격에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위로 사야 되잖아요. 자, 여기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설명이 되는데요. 자, 이게 유동성이 없는 호가창입니다. 여기 1160원에 있고 여기 1080에 있습니다. 여기 5계약, 여기 5계약밖에 없는데 이걸 유동성 공급자가 제공을 해주면 200계약을 여기다가 바치고 150계약을 여기다가 바치면은 이제 매수하려는 사람은 이 위로, 원래는 이제 5계약만 살려고 해도 1160원에 사야 되는데 여기 200계약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더 싼 가격에 200계약까지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죠. 매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요 밑에 1080원에 5계약밖에 없는데 여기 호가를 받쳐주니까 150계약이 있죠. 이 150계약을 게다가 더 높은 가격에 팔 수가 있게 됩니다. 1120원. 그러니까 이거를 거래하려는 거래자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메리트를 주는 거고, 시장 조성자는 해지를 하면서 또 스프레드 차익을 또 먹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이 이제 종목 찾아본 나오네라고 링크를 공유해 주셨는데요. 들어가 보면은 여기 KRX의 시장 조성자 제도가 있습니다. 상품별 시장 조성자 현황에서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시장 조성자가 이제 증권사가 되게 많죠. 19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바로 파생 상품입니다. 시장 조성자는 개별 종목보다는 파생 상품에 이제 많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지수에는 많은 증권사들이 함께 시장 조성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RX 300 선물, 코스닥 150 옵션, 150 선물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주식도 있는데요. 기초자산 있고 시장 조성자인데 여기 HLB를 검색해보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HLB 없는 걸 이제 확실히 이제 증명이 된 거고요. 아마 다른 분들 다 이제 이미 알고 계셔가지고 더 언급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 옵션, 이거는 이제 개별 주식이겠죠. 그래서 기초자산은 이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통화 선물도 있습니다. 국제 선물도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찾아봤는데 이제 스프레드 차이를 먹잖아요. 근데 시장 조성자는 어떨 때 손해를 볼까? 그 부분은 이제 호가를 계속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아까 호가창을 봤듯이. 그런데 이게 시장이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면은 이제 호가가 어떻게 제출이 되냐면, 호가가 만약에 위로만 올라갔다 하면 계속 여기다가 받치면서 계속 매수 체결만 되잖아요. 그러면은 손실이 누적해서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흐르면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시장 조성자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 반대로 선물을 이용해서 해지를 하겠죠. 해지를 하면은 또 가능할 거라고 또 보이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뭐 딱히 수익 구조가 뭐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기사에 따르면 일단 해지는 안 한다고 보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고, 변동성 있는 시장에서는 매도랑 매수 가격 차이인 스프레드를 이용하여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는 종목을 낮은 가격에 사고, 그 다음에 높은 가격에 팔아서 이 스프레드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0.4한 거래세가 없기 때문에 이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아까 보면 호가를 위에다 쌓고 밑에다 쌓고, 여기 누가 매도하고 여기 누가 매수하고, 이 차익을 먹을 수 있죠. 왜냐? 거래세가 없으니까 가능한 얘기입니다. 밑에 설명이 있네요. 시장 조성 과정에서 거래 비용이 이제 면제가 되기 때문에 매매 차익이 상대적으로 쉬웠고, 그다음 추가 인센티브를 실적에 따라서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로 신규로 계약을 하려면은 유동성이 풍부한 상품이 아니라 유동성이 없는 상품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유동성이 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것들 있죠. 코스피 200 지수는 유동성이 풍부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거래하니까. 이런 거는 이제 안 되고, 유동성이 없는 상품들, 뭐 새로 상장되는 유동성 관리 상품, 유동성이 없으니까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종목들에 많이 이제 적용이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 채널도 이제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어떤 화제를 시작하면 종목 토론방에 활발히 해당 내용이 공유되고, 유튜버들도 뒤이어 같은 내용으로 뒤따라 영상 올리는 것을 최근 많이 이제 목격을 하고 있는데요. 신기하죠? 시장 조성자는 어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왠지 제가 선두로 이제 돌진해서 총알 바지하는 느낌입니다. 물론 이제 항상 그런 거는 아닙니다. 뉴턴 역학은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거장으로 칭송받죠. 절대적인 시간과 공간을 아인슈타인은 관찰자에 따라 상대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뉴턴의 명성은 조금 흠이 갔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위대한 과학자입니다. 양자역학 이후로도 아인슈타인 역시 위대한 과학자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비빌 언덕이 없는 속에서 혼자 체계를 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영상은 처음 올리면 조회수가 이제 폭발하면서 많은 감사의 댓글이 달리고, 시간이 이제 조금 지나면 하나둘 정보들이 쌓이면서 이해가 되죠. 피드백이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 감사의 댓글이 점점 이해가 되면서 마지막엔 제대로 확인하고 올리세요가 달리게 됩니다. 이게 제 채널 댓글 순환의 끝입니다. 상당히 재밌는데요. 사람들의 심리와 행동 패턴을 관찰하는 것이 말이죠. 이러면서 저는 성장하기에 불만은 없습니다. 내가 처음 정보를 해석하고 어디에서 틀렸는지 채점해보는 작업이니까 매우 흥미롭습니다. 아, 이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네. 저 정보는 내가 왜 못 찾았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작업을 반복한 뒤에 저는 5년 뒤에 어떤 사람이 되었을지 생각해보면 가끔 이제 소름 끼치기는 하는데요. 그리고 저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봤듯이 댓글로 활발히 정보 공유를 하시면서 공부하는 구독자님들도 분명 5년 뒤엔 지금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뭐 논리적으로 당연한 흐름이죠. 그런데 이 활발히 이야기하다가도 가끔 본의 아니게 어려운 영상을 투척하면 갑자기 댓글 하나 없이 싹 조용해집니다. 분명 거기에도 제대로 확인할 게 있었을 텐데 말이죠. 좀 재밌습니다. 아무튼
확실한 건 저도 남들이 분석해 놓은 거 보고 나서 정리하면 엄청 잘할 자신 있습니다. 하나도 안 틀릴 자신 있어요. 근데 발전은 이제 없겠죠. 인생은 과거를 사는 게 아니라 현재를 사는 것이고, 내가 주식을 매수매도 할 때 엄마한테 물어보고 나서 할 건 아니잖아요. 내가 로우 데이터를 보고 스스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구독자님들에게도 항상 강조드리고 저도 그렇게 하는 걸 원하고 있죠. 로우 데이터 가르침을 주신 교수님이 생각나는데 좀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